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창작된 드라마 시나리오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어떤 선택은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아내의 분류는 이미 들킨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으며 밖에서는 바람이 창틀을 스치며 낮게 울고 있었고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귀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저녁이었으며 그런데 그 평범함이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김도연은 식탁에 앉아 있었으며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화면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짧은 문장들이 이어지고 있었으며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계산이었으며 금액이었고 계좌였습니다. 그리고 이름 하나가 있었습니다. 강태수? 도연은 그 이름을 한 번 더 입속으로 되뇌었으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아무 감정 없이 조용히 그 이름을 삼켰습니다. 화면을 넘기자 대화 내용이 이어졌으며 그 내용은 읽을수록 가슴 어딘가를 천천히 그러나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정리 가능해 라는 말이 있었으며 남편 명의니까 시간만 맞추면 돼 라는 말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이혼 전에 끝내야 안전해 라는 마지막 문장이었으며 그 문장들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려는 정교한 설계였습니다. 도연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으며 그러나 얼굴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놀람도 없었으며 그 어떤 감정도 표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났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으며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무표정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으며 아내 이선영이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거실로 나왔으며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오늘 일찍 왔네요 라고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처럼 그 목소리는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으며 응, 이라는 짧은 대답만 내놓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더 이상 아무 의미도 없다는 듯 공기 속으로 가볍게 흩어졌으며 도연은 태블릿 화면을 천천히 껐습니다. 선영은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내 마시며 저녁은 먹었어요 라고 물었으며 도연은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자 어둠 속 아파트 단지 불빛이 조용히 흔들렸으며 30년 동안 매일같이 보던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으며 익숙한 것들이 낯선 것으로 바뀌는 그 순간의 느낌이 가슴 깊은 곳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뒤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으며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으며 아주 평온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야 라는 말이 나왔으며 너무 평범해서 오히려 더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별다른 의심 없이 소파에 앉았으며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으며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그건 그가 아닌 다른 사람과 나누는 표정이었으며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자는 그 미세한 차이를 너무도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잠깐 그 위에 머물렀다가 다시 창밖으로 향했으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으며 아주 낮게 아무도 들을 수 없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네 라는 말이었으며 그 말은 감정이 아니라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잠들었으며 고른 숨소리가 어두운 방 안을 채우는 동안 도연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으며 오직 한 가지만이 또렷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분노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었으며 모든 것을 완벽하게 되돌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선택이었으며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부터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지나치게 평온했습니다. 햇빛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으며 주방에서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있었으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익숙한 동작으로 토스트를 자르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 모습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이질적으로 느껴졌으며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자의 눈에는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칼날처럼 날카롭게 보였습니다. 김도연은 그 맞은편에 앉아 있었으며 말없이 아주 조용하게 커피잔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대화가 없었으며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서로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공기였으며 그 공기가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선영이 먼저 입을 열었으며 오늘 좀 늦을 수도 있어요. 라는 말을 아주 가볍게 던졌습니다. 도연은 컵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으며 그래 라는 짧은 대답이 전부였습니다. 왜 늦는지,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 어떤 것도 묻지 않았으며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반응이 오히려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잠깐 눈썹을 찌푸렸으며 요즘은 아무것도 안 물어보네요 라고 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믿으니까 라는 말이었으며 그 말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온기를 흉내낸 말이었지만 온도가 없었으며 오히려 아주 차갑게 떨어지는 말이었습니다. 선영의 표정이 잠깐 굳었으며 하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그래요. 믿어야죠.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으며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 하나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볼 수 있어. 라는 말이었으며 발신자는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으며 응, 어제 얘기한 거 진행하자 라는 짧은 답장을 보내고 나서 아주 미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표정은 이 집안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으며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장면을 보지 않는 척하며 커피를 마셨으며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으며 머리를 정리하고 옷을 고르고 향수를 골랐습니다. 그 준비는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으며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도연은 현관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어디 간다고 했지? 라는 말이었으며 선영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으며 아, 친구 만나요. 라는 익숙한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잘 다녀와 라고 했으며 그 한마디에 의심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 반응이 오히려 선영을 불편하게 만들었으며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하듯 멈추었다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없어서 라는 말이었으며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이미 끝난 관계에 대한 정리였습니다. 문이 닫혔으며 선영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으며
차분함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있던 관찰이 행동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서재로 들어갔으며 책상 위에는 이미 준비된 노트와 장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으며 도연은 펜을 들어 오전 9시 12분 외출이라고 조용히 적었습니다. 태블릿을 켜자 어제 백업해둔 데이터가 펼쳐졌으며 메시지 기록과 통화 시간과 위치 이동 패턴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으며 계획이었고 공모였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한 지점에서 멈추었으며 이번 주 안에 처리 가능해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문장은 분명히 관계가 아니라 일에 대한 대화였으며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돈이네 라는 말이었으며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선영은 카페 안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맞은편에는 정장 차림의 단정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수였습니다. 그는 선영을 보며 웃었으며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겠는데 라고 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람 눈치 못 챈 것 같아 라고 했으며 태수는 가볍게 웃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정리하자 라는 말이었으며 그 말에는 감정이 없었고 오직 계산만 있었습니다. 선영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멈추지 않았으며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도연은 집안에서 모든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으며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적었으며 이제 확인만 남았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이미 결말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으며 이 집안에서 시작된 흐름은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의 호텔 로비는 조용하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사람들의 발걸음은 분주했지만 그 안의 공기는 묘하게 차분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있었으며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계속 출입문 쪽으로 향했으며 손가락이 커피잔 손잡이를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강태수가 들어왔으며 그는 주변을 한번 훑어본 뒤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선영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라는 익숙한 목소리였으며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방 잡았어요 라고 했으며 태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위층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으며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아니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나란히 서 있었으며 선영은 잠깐 자신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으며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낮게 웃었으며 이제 와서 떨려 라고 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이제는 확실하게 해야죠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감정이 아니라 결심에 가까웠으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객실 문이 닫혔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고 도시의 소리도 사람들의 발걸음도 그 문 너머에 남겨진 채 방 안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풍경이 아래로 펼쳐졌고 오후의 햇살이 커튼을 비스듬히 가로지르며 방 안으로 부드럽게 흘러들었습니다. 그 빛이 선영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고 태수는 재킷을 벗어 소파 위에 걸치며 천천히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는 눈빛이었는데 그 눈빛 안에는 감정과 계산이 미묘하게 뒤섞여 있었고
선영도 그것을 알면서도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고 그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다가서더니 손을 뻗어 선영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천천히 쓸어 넘겼습니다. 작은 동작이었지만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선영의 어깨에서 힘이 빠져나갔고 집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방식의 온기가 손끝을 타고 번져들었습니다. 태수의 손이 천천히 선영의 얼굴을 감싸 쥐었고 선영은 그 손을 밀어내지 않은 채 오히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려나오는 것 같았고 그 느낌이 두렵기도 했지만 멈추고 싶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가까워졌고 태수의 입술이 선영의 이마에 먼저 닿았다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선영은 숨을 참았다가 내쉬었는데 그 숨결이 가늘게 떨렸고 죄책감인지 욕망인지 선영 자신도 구분할 수 없는 두 감정이 뒤엉킨 채로 가슴 안에서 출렁였습니다. 태수의 손이 선영의 등을 감싸 안았고 선영은 저항 없이 그 품 안으로 천천히 기댔습니다. 익숙한 체온이었는데 그 익숙함이 오히려 더 위험했습니다. 처음이었다면 멈출 수 있었겠지만 이미 익숙해진 감각은 이성보다 빠르게 움직였고 태수의 손끝이 선영의 등을 따라 천천히 이동할 때마다 그 손길이 닿는 곳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각이 하나씩 깨어났고 선영은 태수의 어깨를 잡은 채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이 뒤섞였고 커튼 사이로 들어오던 햇살이 어느새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창밖의 도시는 아무것도 모른 채 흘러갔고 방 안의 시간은 전혀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태수에게 이 시간은 계획의 일부였는데 선영을 통해 얻어야 할 것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 감정을 소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이 진심과 섞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었고 선영의 손이 자신의 목을 감아오는 것을 느끼며 태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감각은 계산 밖의 것이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온도였습니다. 선영에게도 이 시간은 탈출이었는데 30년 동안 자신을 가두어 온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출구였고 그 출구가 올바른 방향인지는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하는 순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 깊이 빠져들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원하는 것이 달랐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차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욕망은 계산보다 먼저였고 감각은 이성보다 솔직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뒤였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던 빛이 완전히 사라졌고 방 안은 저녁의 어스름으로 조용히 채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이 천천히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셔츠 단추를 채우며 창가로 걸어갔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는 풍경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알아봤어? 라는 말이었는데 목소리는 다시 차분했고 조금 전의 온기가 완전히 사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없었던 것처럼 다시 계산이 시작되었고 선영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사랑인지 거래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알고 싶지도 않았고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가다듬으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죄책감이 아니었고 공허함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채우려 했는데 오히려 더 비어버린 것 같은 그 느낌을 애써 지우며 선영은 태수 쪽으로 돌아섰고 대충 구조는 알아요. 통장 비밀번호도 거의 맞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다시 숫자와 계획으로 돌아왔고 조금 전의 온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방 안에는 계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서도 김도연을 힐끗 바라보았는데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현관에서부터 느껴졌지만 모른 척하기로 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늦었죠? 라고 했는데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만 잠깐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고 그 무반응이 선영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고 선영이 먼저 왜 이렇게 분위기 이상해요? 라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후 아주 평온한 목소리로 아니야 라고만 했는데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은 그 대답이 오히려 더 거슬렸습니다. 선영의 표정이 살짝 굳었고 곧 짜증 섞인 웃음을 지어 보이며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먼저 말을 꺼냈고 할 말 있어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으며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영은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의미 없잖아요. 라는 말이었고 짧은 정적이 흐른 뒤 우리 그만해요.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공기가 순간적으로 멈추는 것 같았지만 도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고 그는 단 한 번도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이었으며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영은 말을 이어갔는데 서로 힘들게 뭐하러 이래요? 이혼하는 게 낫죠? 라는 말이었고 목소리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이건 요청이 아니라 통보에 가까웠으며 선영의 눈빛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잖아요. 이렇게 끌고 가는 게 더 이상해요. 라는 말이 이어졌고 선영은 이 대화의 결말을 이미 정해두고 온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저 조용히 그 말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어질수록 선영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왜 말이 없어요? 라는 말이 조금 더 날카롭게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당신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이 뒤를 따랐고 도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라는 짧은 질문이었으며 선영은 바로 정리하자고요. 서로 깔끔하게 이혼해요. 라고 했습니다. 결정적인 말을 꺼낸 순간이었고 선영은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정리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아주 미세하게 바뀌었고 그는 처음으로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선영의 표정이 멈추었습니다. 뭐라고요? 라는 말이 나왔는데 목소리가 한 박자 늦었고 도연은 시선을 고정한 채 다시 안 된다고 라고 했습니다. 선영의 눈썹이 꿈틀했으며 예상하지 못한 반응에 흐름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예요? 이혼하자는데 왜 안 돼요? 라는 말이 나왔고 목소리가 살짝 올라갔는데 도연은 전혀 흔들리지 않은 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혼은 이라고 시작한 뒤 잠깐 멈추었다가 내가 정한다.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으며 선영의 눈이 커졌고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지금은 아니야 라고 천천히 덧붙였는데 그 말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판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선언이었습니다. 선영의 얼굴에서 확신이 무너졌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라는 말이 작게 새어 나왔는데 그 안에는 당황이 가득 섞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으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이라고 시작한 뒤 짧은 정적을 두고 절대 안 해 라는 말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이 대화의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갔다는 것을, 자신이 먼저 꺼낸 칼이 되려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껏 눈치채지 못한 무언가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변호사한테 연락 올 거야 라는 말이었으며 그것이 이 대화의 끝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눈빛을 본 적이 없었으며 저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있었다는 것을 선영은 그제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고 손이 떨렸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으며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그 확신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이선영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김도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이 주도하고 있다고 믿었던 흐름이 완전히 어긋나 버렸는데 아직은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억지로 표정을 정리하며 지금 장난해요 라는 말이 나왔고 도연은 대답하지 않은 채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테이블 쪽으로 내렸습니다. 선영 씨라고 조용하게 불렀으며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선영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도연은 아무것도 아닌 질문처럼 요즘 바쁘지 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렸지만 그 말 뒤에 깔린 의미를 선영은 본능적으로 느꼈으며 뭐가요? 라고 짧게 받아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외출이라는 단 한 단어만 꺼냈고 선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게 뭐요? 라는 말로 아직은 버텼고 도연은 바로 이어가지 않은 채 잠시 침묵을 두었습니다. 그 침묵이 거실을 가득 채웠으며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요즘은 밤에도 자주 나가더라 라는 말이 나왔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선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웃었으며 친구 만나는 건데요 라는 준비된 대답이 나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라고 짧게 동의했고 그리고 이어지는 한마디가 거실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강태수랑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공기가 멈추었습니다. 선영의 눈동자가 확연히 흔들렸는데 그 이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이름이었고 어디서, 어떻게, 언제부터라는 물음이 머릿속에서 동시에 터졌습니다. 뭐요? 라는 말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나왔으며 도연은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강태수라고 한 번 더 반복했습니다. 확인시키듯 도망칠 수 없게 그 이름을 다시 한번 공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선영의 입이 잠깐 열렸다가 다시 닫혔고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지만 아무 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척할 필요 없어 라고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는데 감정이 없었고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이미 다 확인했으니까 라는 말이 뒤를 따랐으며 선영의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너지지 않으려 했고 억지로 웃으며 아회사 사람이에요. 그냥 아는 사이예요.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말이 점점 빨라졌고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미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라고 또 한 번 짧게 동의했고 회사 사람이면 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잠시 멈추었다가 집 비밀번호도 알아 라는 말을 끝에 붙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선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으며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시간, 현관 앞에서
멈추는 시간, 문 열고 들어오는 시간, 이라고 하나씩 천천히 순서대로 꺼냈습니다. 이건 추궁이 아니었으며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확인만 해주는 방식이었고 도망칠 틈이 없었습니다. 선영의 숨이 점점 가빠졌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자가 이렇게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공포로 바뀌어 가슴을 짓눌렀으며 무릎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라고 도연이 다시 불렀으며 언제부터야? 라는 짧고 무거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고 입술만 움직이다가 멈추었으며 눈을 피하려 했지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연은 더 묻지 않았으며 그저 조용히 생각해 천천히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배려가 아니었으며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무너지게 만드는 여유였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느꼈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이미 끝이 정해진 과정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유리하다고 믿었던 그 모든 계획이 이미 이 남자의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말이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으며 눈물이 차오르려 했지만 그것마저도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고 그 무너짐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아무 말 없이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선영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고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뒷모습이었습니다. 단단하고 차가웠으며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선영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겨졌으며 소파 위에 천천히 주저앉았고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미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느낌이었으며 그 느낌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거실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더 이상 도연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으며 시선이 허공 어딘가를 떠돌았습니다. 김도연은 서두르지 않았으며 이미 끝까지 본 사람처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오히려 선영의 가슴을 더 깊이 눌렀습니다. 도연은 테이블 위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으며 둔탁하고 조용한 소리였지만 그 소리 하나로 거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이제 본론하지 라는 짧은 한마디가 나왔고 봉투에서 서류가 천천히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이었습니다. 양평 전원주택 등기부등본이었으며 대지 500평이었고 그 아래에는 이미 작성된 위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상태였으며 도연이 담담하게 명예 이전 준비라고 말했습니다. 선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얼마나 오래 준비해왔던 것인지 선영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정기예금 해지 신청서였으며 금액은 3억 원이었습니다. 이건 언제 하려고 했어? 라는 말이 나왔고 선영은 급하게 그건 그냥 정리하려고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라고 짧게 인정했는데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이 나왔습니다. 나 정리하려고 라는 말이었으며 선영의 입이 굳었습니다.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니었으며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을 지우려 했다는 것이 저 짧은 한마디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멈추지 않았으며 계좌 흐름표를 펼쳤습니다. 돈의 이동 경로가 선명하게 이어져 있었고 선영에서 제3계좌로 그리고 강태수에게로 흘러가는 선이 날짜와 금액과 함께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가락이 그 선을 천천히 따라갔으며 여기까지가 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멈추었습니다. 이제 라고 시작하더니
시선을 선영에게 향하며 나라고 했습니다. 그 한 글자가 거실을 가득 채웠으며 선영은 그 의미를 알면서도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파일이 펼쳐졌습니다. 녹취 정리본이었으며 도연이 조용히 버튼을 눌렀습니다. 재영이 쓰면 돼 라는 선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원래 남자 좋아하잖아. 술 들어가면 더 과해지고 라는 말이 이어졌으며 선영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태연했습니다. 붙여놓으면 자연스럽게 엮여 사진 몇 장이면 끝이지 라는 강태수의 낮은 웃음이 뒤를 따랐습니다. 도연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으며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무엇인지는 선영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녹취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인간 술 약한 거 알지? 분위기만 만들면 기억도 흐릿해질 거야. 라는 말이 흘러나왔으며 선영의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재생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유책이라고 했습니다. 짧은 정적이 흘렀으며 만들려고 했네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선영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멈추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으며 그 눈물이 수치인지 공포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감정 없이 이어갔습니다. 외도는 시작이고 목적은 따로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지우려고 했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선영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돈도 남자도 계획도 모두 뒤에 있는 이야기였으며 가장 깊은 곳에서 무너진 것은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을 지우려 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이 이 방 안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었으며 도연의 입에서 나온 말 중 가장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으며 소리 없는 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류를 정리했으며 봉투에 넣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을 향해 걷는 발걸음이 조용했으며 문이 닫히는 소리조차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가장 무거웠으며 선영은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도 한동안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끝나고 있었으며 자신이 만든 계획들이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고 동시에 선영에게는 모든 것의 끝이 되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이미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의 침묵이었고 그 침묵 안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으며 오직 오래 준비해온 것들이 차분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이선영의 하루가 아무 예고 없이 끊겼습니다. 익숙한 카페였고 늘 하던 대로 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갖다 댔는데 기계가 멈추었습니다. 승인되지 않습니다. 라는 짧은 문장이 화면에 떴고 직원이 한 번 더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선영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으며 이 카드는 김도연 명의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다른 카드를 꺼냈고 이번엔 체크카드였습니다. 다시 긁었는데 잠깐의 정적 뒤에 같은 결과가 나왔으며 이선영의 시선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대폰을 꺼냈고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였지만 움직이지 않았으며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고 누군가 막아둔 것이었으며 더 이상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고 조용했으며 거실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이선영의 시선이 그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손을 뻗어 봉투를 집어들었는데 열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종이가 아니었으며 이미 무언가가 시작됐다는 그 느낌이 더 컸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이미 자신의 운명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열지 못했고 손가락 끝에서 종이의 질감이 느껴졌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수였으며 이선영은 바로 받았습니다. 숨이 가빠진 상태였는데 먼저 들려온 것은 낮고 거칠고 완전히 흔들린 목소리였습니다. 너 무슨 짓 했냐? 라는 말이었으며 이선영의 입이 붙어버렸습니다. 회사에서 다 안다. 라는 짧은 한 문장이 이어졌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 들어왔다. 계좌 거래 다 까이고 있다. 라는 말이 뒤를 따랐으며 이선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기억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 안에서 두 사람이 나눴던 말들이 떠올랐고 돈 이야기와 통장 이야기와 비밀번호까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강태수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나 지금 조사받는다 라는 말이었으며 이선영의 호흡이 짧게 끊겼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일 아니다 라는 말이 이어졌고 이선영이 겨우 태수 씨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으며 나 변호사 붙였다 라는 말 뒤에 잠깐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떨어졌습니다. 난 너 모른다 한다 라는 말이었으며 이선영의 눈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네가 먼저 접근한 걸로 간다. 난 피해자다 라는 말이 이어졌고 그 말들이 귓속으로 파고들며 가슴 깊은 곳을 후벼 팠습니다. 인연이었습니다. 함께 계획하고 함께 웃고 함께 나눴던 인연이었으며 그 모든 시간이 이 남자에게는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위기가 오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선영의 숨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이 남자는 살기 위해 자신을 버린 것이었고 완전히 그리고 망설임 없이 버린 것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짧은 신호음만 남았고 이선영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봉투가 천천히 구겨졌으며 도망칠 곳이 없었고 기댈 사람도 없었습니다. 믿었던 남자는 가장 먼저 등을 돌렸고 계획했던 모든 것은 자신을 향해 되돌아오고 있었으며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도현이었으며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선영을 보지 않았고 그냥 지나쳤으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이었으며 그 무심한 걸음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자신의 곁을 지나가면서 단 한 번도 시선을 주지 않았으며 그 냉정함이 가장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이선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었으며 이미 정리된 일이었고 자신은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순간이 사실은 도연의 손 안에 있었으며 자신이 꺼낸 칼들이 모두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저녁빛이 내려앉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으며 이선영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봉투가 더 깊이 구겨졌으며 그 안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두려웠으며 열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선영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봉투와 구겨진 종이와 끊긴 전화가 한꺼번에 머릿속을 누르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녀는 무너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직 하나가 남아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으며 그 하나에 모든 것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태수라는 이름을 입속으로 되뇌었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한 번 걸었고 두 번 걸었으며 세 번째에서 겨우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선영의 목소리가 무너진 채 흘러나왔으며 태수 씨 나야 라는 말이었는데 짧은 침묵 뒤에 돌아온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왜 전화해 라는 말이었고 그 한마디에 이선영의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러설 수 없었으며 우리 같이 해결해야 돼. 도연 씨한테 얘기하면 돼. 소송 취하해달라고. 내가 설득할게. 라는 말들이 급하게 쏟아졌습니다. 스스로도 믿지 못할 말들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으며 당신도 나랑 같이 말하면 이라는 말까지 나왔을 때 전화 너머에서 짧은 웃음이 들려왔습니다. 비웃음이었으며 그 소리에 이선영의 몸이 굳었습니다. 야 라는 낮고 짧은 한마디가 나왔고 지금 상황이 뭔지 몰라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나 지금 회사에서 조사받고 있다. 거래 내역 통하다 보고 있다. 라는 말이 뒤를 따랐으며 이선영의 손에서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 살기도 바빠. 너까지 끌고 갈 여유 없다. 라는 말에 이선영의 눈이 흔들렸고 태수 씨 나 혼자 못 버텨 라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으며 매달림이었고 그녀의 마지막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더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그럼 버텨 라는 말이었으며 짧은 침묵 뒤에 아니면 무너지던가 라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이선영의 입이 열린 채 멈추었으며 이 남자는 이미 도망친 상태라는 것을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태수 씨 우리 같이 라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고 이번에는 다시 걸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선영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으며 그리고 그녀는 바닥에 앉았습니다. 조용하게 힘없이 소리도 없이 주저앉았으며 거실의 차가운 바닥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김도현이었으며 그는 조용하게 들어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움직였고 이선영은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이 젖어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으며 이미 울 단계는 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연 씨라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낮아졌고 나 얘기 좀 하자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김도연은 멈추지 않았으며 그녀 옆을 지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 이라는 말이 급하게 나왔고 내가 다 정리할게. 그 사람 끊을게. 소송 취하해줘.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으며 김도연이 그제야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비어 있었으며 아무 감정도 담기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취하라는 한 단어가 나왔고 이선영의 숨이 멎었습니다. 지금 와서 라는 말이 뒤를 따랐으며 그 말 안에는 분노도 없었고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래 삭혀온 것들이 굳어버린 사람의 목소리였으며 그것이 더 무거웠습니다. 이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가 다 잘못했어. 다 내가 라고 했는데 말이 끊겼습니다. 김도연이 가까이 다가왔으며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늦었어. 라는 짧은 한마디였고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이선영의 눈이 흔들렸으며 도연은 계속했습니다. 한 번은 선택이야. 두 번은 의도고 세 번째는 계획이다. 라는 말이 차례로 나왔고 이선영의 호흡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넌 세 번째까지 갔다. 라는 말이 마지막이었으며 김도연의 시선이 그녀를 지나쳐 창밖으로 향했습니다. 이선영의 몸에서 힘이 빠졌으며 더 이상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 알림이 울렸고 이선영의 시선이 그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강태수의 메시지였으며 연락하지 마 라는 짧은 문장이 있었고 그 아래에 나도 피해자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선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남자 둘이었으며 둘 다 자신을 버렸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결과였으며 그 결과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남김없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며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는 동안 그녀는 바닥에 앉은 채 오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해 무너져 내렸으며 그 잔해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으며 이선영은 집안에 머물렀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며 아니 나갈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은 조용했고 연락이 없었으며 친구도 지인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움직임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원하고 계획하고 움직여온 사람이 갑자기 모든 것을 잃으면 이렇게 되는 것인지 이선영은 그것을 처음으로 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자가 도착했으며 짧은 알림음이었는데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이선영은 천천히 화면을 보았으며 법원 안내 문자였습니다. 법정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분위기는 끝나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감사팀이 그의 계좌 흐름을 확인했으며 문제는 단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이선영과 주고받은 돈과 현금 인출 시점과 이체 기록이 있었고 그날 밤 녹취에서 나온 통장 정리하면 된다라는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재산을 건드리려 했던 정황이었으며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강태수는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었으며 출근 정지와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고 동시에 외부로 넘어갔습니다. 수사 요청이 들어갔으며 이건 회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강태수는 그날 이후 회사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출입증이 막혔고 전화도 끊겼습니다. 이선영 쪽은 더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김도연이 바로 움직였기 때문이었으며 이혼 소송과 동시에 위자료 청구가 들어갔고 재산 관련 공모 정황 제출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그 의미를 처음엔 몰랐지만 며칠 뒤 알게 되었으며 계좌 사용이 막혔고 공동 자산이 동결되었으며 카드가 전부 정지되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절차였으며 변호사를 통해 이미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선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싸움이 아니라 정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정리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이었습니다. 법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으며 이선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강태수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자료를 넘겼으며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재산 관련 공모 정황이었으며 녹취와 계좌 흐름과 출입 기록과 시간대 일치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건 부인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이선영 측은 단순한 대화였다, 실행되지 않았다 라는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으며 판사는 짧게 행위의 의도가 명확하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결과는 이혼 성립이었으며 이선영의 책임이 인정되었고 위자료 지급과 재산 분할 분리 적용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강태수 건이 넘어갔으며 회사 감사 자료와 제출된 녹취가 함께였고 업무상 신뢰 훼손과 자금 관련 의심 거래로 형사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강태수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으며 이선영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지 않았으며 완전히 피했습니다. 그 순간 이선영은 이해했습니다. 이 남자는
끝까지 자신을 버린다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혼자만 살아남으려 한다는 것을 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같이 나오지 않았으며 강태수는 먼저 빠르게 나갔습니다. 기자도 없고 카메라도 없었지만 시선은 있었으며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으며 그날 이후 그의 이름은 회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선영은 뒤에 남았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누가 쫓아낸 것이 아니었고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으며 집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나왔으며 짐도 없었고 핸드백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는 순간 봄볕이 얼굴에 닿았으며 그 따뜻함이 이상하게 낯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오랫동안 올려다본 적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강태수는 업계에서 사라졌으며 이선영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이유였으며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기록, 되돌릴 수 없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가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오랜만에 집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으며 조용했고 그 조용함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저녁에 노을이 번지고 있었으며 도연은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눈빛이었으며 분노도 안도도 아닌 그냥 끝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그 30년이 이렇게 끝났으며 어떤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으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으며 도연은 불을 켜지 않은 채 그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30년을 뒤에 두고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시간이었으며 그 시간이 어떤 것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기다려지는 것 같았으며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